정말 결혼할 거야? 아니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별로면 안 할 거야? 안 할 수도 있어? 이걸 묻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뭐 비혼이 많아져서 비혼끼리 지내도 즐겁다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스스로 자발적 포기를 하게 돼. 30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괜찮은 조건을 가졌는데도 여자들이 왜 결혼이 쉽지가 않냐? 안녕하세요. 미란다님이 항상 카메라 정면으로 보면 부끄럽다고 나 카메라 이거 알을 못 보겠어. 매너님들이 미란다님 라이브에서 정면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좀 부탁드려서 정면으로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영상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피디님 앞에 앉아 있는데 당당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낯설 사계나 저희 라이브 사연 보면은 35살 이후의 여성분들 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은데 결혼이 어렵다고, 지금 한국 연애 시장에서 여자가 30 중후반 넘으면 결혼이 어려워지는 좀 현실적인 이유가 뭔지 좀 팩폭.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어. 30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괜찮은 조건을 가졌는데도 여자들이 왜 결혼이 쉽지가 않냐. 이거를 조금 수학적, 논리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남자들이 어리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잖아. 그리고 여자들의 보는 눈에 대한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워. 눈이 높다가 아니라 눈이 까다로워. 그러니까 즉 남자의 어떤 성격, 남자의 어떤 재력, 남자의 능력, 그 다음에 남자의 어떤 인성, 그 다정다감함, 센스를 다 이렇게 봐. 그러니까 요거가 3개가 되는데도 요 1개가 안 되면 고민이야. 그래서 대부분 여자 매덩이들이 나한테 사연 보내는 거 보면 탐하고 알가 내 남자친구의 괜찮은 점에 대해서 싹 이렇게 막 써. 그런데 다만 요 조건이 걸리네요. 요게 있다? 근데 남성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다 외모야. 그러니까 외모가 진짜 압도적이면 내가 이 조건을 눈 감아준다가 되는 거야. 그런 여자들의 눈이랑 매칭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래. 35 넘었을 때도 저 너무 예쁘고요. 잘 관리가 되고요. 이렇게 돼도 그 풋풋함을 어떻게 이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내가 항상 이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고 해라. 돈을 막 써서라도 피부, 뭐 몸매 다 관리해라 하는 게 그나마 거기에 어필하라는 거야. 그래서 가끔 35살이 넘고 40대가 되는데도 너무 예쁜 여자들이 간혹 주변에 내 지인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엄청 예뻐. 그러니까 그걸 그나마 놓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결혼 시장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줄게. 자, 내가 이제 35살을 기점으로 넘었지. 근데 어떤 게 딱 보이냐면 진짜 20대 때 동네에서 예쁘다 어릴 때부터 했던 친구들 딱 둘로 갈려. 정말 예쁜데 공부 진짜 안 하고 노는 친구들. 일진하고 뭐 쉽게 말해 소위 날라리? 그냥 노는 친구들. 그리고 진짜 예쁘다 했는데 공부까지 잘해버린 친구들. 전자, 이쁜데 날라리축. 그냥 공부나 이런 의지 없고 그냥 노는 친구들. 클럽 다니고 뭐 하다가 그냥 어리뱅뱅하면서 양아치과의 남자들이랑 결혼해. 진짜로. 그러고 살아. 그리고 보통은 남자가 여자한테 좀 얹혀서 살거나 아니면은 좀 뭐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박복한 삶을 살아. 소위 말해서 얼굴 반반하고 괜찮은데 시시껄껄한 날라리랑 같이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고, 쉽게 말해서 엄친딸이라던가 이런 이미지의 친구들은 유재석님이 바빠도 연애 잘하면서 결혼 잘한 것처럼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다시 가는 것 같아. 왜냐면 탁 물 만난 고기처럼 그 남자가 안 놓아. 그래서 대부분 이런 친구들은 몰라 남자가 계속 결혼하자 그래 그러면서 끌고 가서 결혼을 해. 실제 이게 현실이야. 일찍 간 친구들은 그렇게 다 끝났고, 근데 이건 확률이야. 80%. 근데 반은 결혼 생각 없어. 나 일단 커리어. 일단 공부 좀 할게.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한 개만 외고수처럼 파는 친구들이 있어. 모든 기회 다 커팅. 소개팅 다 커팅. 나 이거 끝나고. 지금 즐거운데? 여행도 다니고 너무 재밌어. 그래 나 결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나이 드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삶대로. 그런 사람이 있고, 반은 그냥 선택받지 못한 거야. 나는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자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 쉽게 말했을 때 의자 하나 있으면 누가 채가면 끝이야.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러니까 어차피 한정된 인원에 어떤 남성과 여성이 있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상위 만약에 1%라고 해. 거기에 속해 있는 남자들은 다 좋아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 다 좋아해. 근데 누가 먼저 채가냐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20대이면서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고 능력 있고 자기 가정교육도 잘 받고 이런 친구들은 막 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해. 아, 저 결혼 생각 없었는데 막 남자친구 막 엄청 하자고 막 보채가지고 끌려가도 결혼해서요. 바로 애 낳고. 왜? 그 남자들이 대부분 30대 중반 막 이래. 그 남자들은 그 딱 세상에 딱 와보니까 얘 지금 안 잡으면 나 끝난다. 이런 애 없다. 이게 다 오는 거야. 자, 아까 말했던 30대 초반 중에는 결혼 생각 자체가 없는 여자도 있고 30대 초반 중에는 이미 얼굴이 별로인 여자도 있고 30대 초반 중엔 눈이 엄청 높은 여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못 만나. 문제가 뭐야? 원인 분석을 못해. 36살에 내 주변 이 얘기해. 자기 이제 진짜 어느 정도 이쁘다고 생각하고 나 능력 있다 생각한다. 근데 진짜 만날 남자가 없다. 근데 자이든 타이든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이 50% 이상이다. 요즘은 세상이 확실히 늦어져서 33 기점으로 나뉘는 것 같아. 33 이전의 여자, 33 이후의 여자. 우리가 20대, 30대를 편하게 얘기했지만 확실히 이게 올라갔어. 그러니까 33 정도를 기반으로 봤을 때 33 이전의 여자가 결혼하면 어느 정도 좀 빠르게 결혼했다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33 이후면은 확실히 아직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도 어쨌건 야, 빨리 결혼해야겠네 이 생각이야. 그러면은 33이 넘어가면 여자들이 좀 조급해져. 내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비혼이라고 했다고 다 바뀌었어. 이제는 내 마음이 바뀌었는데 남자가 없는 거야. 진짜 누가 결혼했거나 진짜 일찍 죽었거나 진짜 아니면 누가 채갔거나가 맞는 게 의자 싸움이라고 했잖아. 내가 35살이라고 해봐. 내가 보는 남자가 누구야? 보통 37 또는 33? 이 여자들이 50을 보진 않잖아. 37 남자 입장에서는 35 여자도 있지만 30살 여자도 있지. 28 여자도 있지. 그 레인지가 더 큰 거야. 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랑 이 여자 매칭하기가 힘든 거야. 이런 35살이 넘은 여자들이 이제 연하로 눈을 돌려. 아무래도 내가 좀 능력 있는 누나니까 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녀들이 연하라고 봤지만 그래도 포텐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한단 말이야. 저는 언니 눈 안 높아요. 저랑 비슷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녀들이 왜 비혼이 됐고 왜 혼자였냐면 능력 키우느라 그래. 대부분. 그러다 보니 그녀들과 능력이 준하는 사람은 일단 잘난 사람이야. 근데 잘난 33은 누굴 만난다? 잘난 35을 안 만난다. 잘난 33 남자는 잘나지 않은 28을 만나 차라리. 이게 현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결혼 정보에서 한다면 30대 중반 이상의 고소득의 여자들, 좋은 직업군이다 하는 일컫는 그런 조건을 가진 여자들의 고객으로 되고 그들을 해결하는 게 이 결혼 정보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나는 결론을 내려버렸어. 왜? 그녀들은 지갑을 열 수 있어. 매칭만 시키면. 근데 그녀들이랑 매칭시키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야. 내 직업을 보거나 내 능력을 보는 거는 남자들의 전체 기준의 4분의 1이라니까. 내 말을 들어도 20대 중에 누군가는 스킵을 해. 왜? 그 세상에 안 와봤잖아. 근데 진짜 영리하고 약간 여우 같은 여자들은 27, 28부터 자기가 요거 지나면 경쟁력이 조금 줄어든다는 건 알아. 그래서 막 물불 안 가리고 나 같은 사람도 만나고 막 어떻게든 만나고 막 이러면서 자기의 최고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물건은 아니지만 결혼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나이일 때 공격적으로 해서 의자를 선점하려고 한다. 결혼 시장은 내가 봤을 때 사랑 베이스긴 하지.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고는 있고 인간적으로 이 사람한테 연민, 그 다음에 의리, 사랑, 동지애 이런 게 안 느껴지면 결혼을 하는 거는 바보 모질이야. 그건 맞지만 모든 건 어쨌건 사람이 서로에게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조건이라는 걸 보는 거죠. 이 사람의 경제관도 보게 되는 거. 내가 같이 운용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외모. 내가 같이 손잡고 스킨십 할 수 있는가. 내 아이를 양육할 정도의 여자가 현명함이 있는가. 이런 거 서로 그래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 조건을 보는 게 결코 나쁘지 않은데 이 조건을 내가 최상의 판에서 뛰어놀 수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서둘러라. 많은 고민을 해. 일과 사랑 중에 어떤 걸 해야 될까 둘 다 해라.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내가 여기서 느끼는 바를 한 개씩은 남겨야 돼. 그래야 연애에 대한 경험이 남는 거야. 그리고 질질 짜도 보고 여자가 차여도 보고 여자가 사랑도 고백해보고 뭐 그런 거를 다 느껴봐야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야. 근데 내가 말했지만 백날 말해도 스킵하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 그 고통을 경험해봐야. 내가 이번 나솔 모태솔로 편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 여자분이 한 분이 무슨 신발 사업하시는 분인데 어머님 병간호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어. 실제로 내가 아는 되게 괜찮은 남성분도 이제 내가 그분을 결혼 소개시켜갖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 괜찮은 분이야.
지금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너무 잘 사는데 처음 내가 소개해준 여자랑 결혼했어. 근데 어떤 케이스였냐면 엄마랑 아빠가 같이 사고를 당하신 거야. 이게 뭐 오랫동안 계속 병원에 계신 거야. 근데 이거를 할 형제가 자기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29이었는데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어떤 여자랑 스킨십을 하고 이거 자체가 죄 짓는 느낌이었대. 이분이 이제 말하는 게 너무 자기 인생이 가엾대. 내가 봐도 너무 가여웠거든. 그러니까 내가 도왔지. 도와서 진짜 결혼해서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잘 살더라고. 안녕하세요, 미란다입니다. 여러분, 란다링크가 오픈되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분들이 저 미란다한테 고민 상담 그리고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인스타 DM이나 메일로 많은 문의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런칭하게 되었고요. 여러분이 지금 내 곁에 남자친구 없다, 여자친구 없다, 그 단순하게 하면 매칭만 받아야 된다? No. 좋은 남자가 있는데도 썸에서 연애까지 안 이어지시는 분, 그리고 연애까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는 분들, 그리고 결혼을 하였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 등등등 제가 싹 잡아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저 믿고 급하신 분들은 전화나 오프라인 상담도 의뢰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 책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다방면의 경력을 갖고 있어서요. 진로, 커리어, 이직, 그 다음에 직장 등등도 많이 상담 의뢰 요청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퍼스널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대1 상담이고 제가 책임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3분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더 신경 써서 고급 프라이빗 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꼭 그 상담은 비밀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란다가 누굽니까? 또 상담을 통해서 1대1 저랑 이제 만나시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딱 개개인의 맞춤형 솔루션과 함께 필요 시에는 이분에게 딱 떠오르는 그 남자, 여자들을 해서 제가 무료로 소개팅을 해드릴 기회가 주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해당이 된다면 정말 너무 괜찮은데 이 사람만 만나면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도 제공될 수 있다는 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더 큰 솔루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최근에 란다링크 통해서 40대 여성분도 결혼하셨잖아요. 그분은 얼굴이 진짜 예뻤잖아. 그리고 그분은 란다링크를 통해서 나를 만났는데 나를 감동시켰어. 란다링크는 어쨌건 자기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런 곳이잖아. 오프라인에 어쨌건 신청한 것도 자기 시간과 돈을 투자한 거야. 나를 감동시켰어. 감동시키니까 내가 아는 인맥 풀 총동원해서 이 사람 못하는 거 내가 했는데 어떻게 진짜 너무 잘 그대로 따라서 결혼을 하신 거고 모두 다 막 40대인데 란다 만나면 다 결혼한다 이런 생각은 완전 미쳐. 자기 주관이 센 사람이 있고 자기가 정말 밑베이스가 하얀 도화지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분처럼 나 같은 귀인을 만나야 돼. 이 귀인을 만나서 이 귀인을 감동시켜버리라는 거야. 이 귀인을 돈으로 감동을 할 수도 있고 말로 감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귀인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는 본인이 알아 선택해. 그렇지만 본인들이 알 거야. 35의 여자를 결혼시켜주기 쉽지 않다는 거. 내가 만약에 발도 넓고 내가 좀 주변에 사람도 많고 내가 좀 쌓은 인덕이랑 내 인맥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주변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35살 이후에서 40살 넘어까지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나도 최근에 결혼식 다니거든 매주. 우리가 막 불가능하다 하는데 정말 어렵다고 하는 거지. 불가능은 아니야. 임파서블은 아니야.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다 그냥 친구로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뭐 15년 동안 친구로 지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 직장 동료 선후배였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감정이 없다가 이제 하는 거야. 왜? 내가 눈높이를 조절하기도 한 거고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진짜 혼자 늙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리고 내가 많은 여자 남자들한테 말해주는데 이거는 따로 영상을 빼서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의 깊이인데 절대 비혼 선언 그리고 절대 딩크 선언 함부로 하지 마. 정말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비혼주의자나 딩크족을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 존중하는데 본인이 진짜 책임질 수 있는가를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비혼을 선언하는 바람에 내 소중한 그 알짜리 같은 시간이 확 스킵될 수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변동 없이 비혼인 애들이 있어. 딱
딱 보면 얘는 비혼이 딱 맞아. 이런 친구들이 있고 딩크도 딱 맞는 친구들이 있다. 근데 아닌 사람들은 근데 좀 후회할 것 같아. 약간이라도 1%라도 이런 생각 든 사람은 바뀌어. 그리고 요즘은 뭐 비혼이 많아져서 비혼끼리 지내도 즐겁다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스스로 자발적 포기를 하게 돼. 어느 시점에 오면 사람들은 나 열심히 해서 결혼할 거야. 옛날처럼 안 해. 이제 오는 소개팅 다 받을 거고 열심히 할 거야. 근데 걔네들 습관이 어디가? 이거 너무 비싼데 안 하기도 하고 이거 나 진짜 일요일날 좀 누워서 쉬고 싶은데 못 나가기도 하겠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쉽지도 않은 그 매칭이 되면 다 잡아야지. 돈을 다 때려박아서라도 잡아야지. 근데 이런 게 계속 쌓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나 결혼 못하겠다.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플러스에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런 남자랑 하려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가 나와. 근데 37 정도 되면은 내가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뭐 결혼 생각 없어 이렇게 잘 지내다가 내심 여기 안에는 하고 싶은 거야. 완전히는 아닌 거야. 이 여자의 20대 후반 생각해봐. 20대 후반의 여의사 어느 정도 예뻐. 어떤 소개팅 들어왔을 거야? 완벽한 남자 직업뿐 아니라 남자 집안 거기다 남자 나이 외모까지도 따지는 그런 커리어를 가진 그런 스펙을 가진 남자들이 제안이 와. 그러다가 저 이렇게 해야 돼. 뭐 사랑이 지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잖아. 그 이유에 대한 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래서 지났어. 38이 됐어.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소개팅이 들어와? 저같이 비슷한 사람이면 좋겠어. 의사기만 하면 저 집안 안 봐요. 이렇게 할 수 있어. 39살의 의사가 왔어. 그 사람은 뭐야? 얘를 만나면서도 29에 다른 대안들이 있지. 34세 대안도 있고 32의 대안도 있어. 그중에는 엄청 부잣집 외동딸이에요도 있고 미스코리아 출신 여자예요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이 여자가 그래서 밀릴 수 있어. 근데 이런 거를 여러 번 반복해. 그치? 나랑 비슷한 준한 조건을 만났더니 내가 까요. 그러면서 눈을 낮춰봐. 그래서 뭐 월급은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미래지향적인 남자들이 있어. 막 포텐셜을 강조하는 그 현재 백수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는 뭐 자기를 너무 사랑해 열정맨은 막 연하도 있고 막 만나.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딱 앞뒀을 때 이런 애들의 또 고지식함이 있어. 창피한 거야. 그리고 막 미래 걱정돼. 그리고 막 부모님도 반대.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여러 복합적인 게 쌓이면서 내가 이런 애 만나려고 했으면 근데 30에 누구 집 누구한테 소개팅도 들어왔는데 이런 게 비교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40이 돼. 그러다가 43이 돼. 그러다가 또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그 연하남이 37대 만났던 그 연하남이 나를 좋아하긴 했는데 조건이 무슨 의미야? 지금 부가 쌓이잖아. 부가 쌓여서 45 되면 뭐해? 그냥 그렇게라도 할 거. 요즘 몸도 안 좋은데 나 고독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37보다 45은 더 힘들어지는 거야. 돈도 더 100배로 들어. 자, 30, 40까지는 내가 봤을 때 결혼 안 하면 더 편하고 재밌을 수 있어. 레저 스포츠 할 거 많고 해외여행 다니고 너무 즐겁게 살 수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신이네? 막 미우새 보면서 위안 삼아. 막 이러면서 위안 삼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돌싱도 만나고 막 하는데 내가 이러려고 했으면 뭐 43때 걔가 그래도 낫지 않았나? 걔는 애는 없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거야. 대부분 많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여성분들 지금 매덩이들 보고 있다면 나 진짜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여기서 밀려와. 자, 그 사람들이 소개팅이 됐으면 그거 진짜 감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잖아. 훈련받아야 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왜냐면은 이 단계까지 왔으면 이거는 반은 잡은 거거든. 조금 더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내려놓을 필요도 있고 내가 물어봐 항상. 정말 결혼할 거야? 아니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별로면 안 할 거야? 안 할 수도 있어? 이걸 묻는 거야. 뭐 정말 아니면 안 하려고요. 자, 조건이 정말 아니면 안 해야 하려고요. 이런 애들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진짜 마음이 안 가면 못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인정. 왜? 사랑 베이스가 아니면 결혼을 하면 안 되지. 60이 돼도 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조건이면 저는 사랑이 안 가요. 그런 친구들은 포기해야 돼. 지금 내가 42이야. 괜찮아요. 이미 지난 거 어떻게 나 실컷 놀았잖아. 싱글로스 잘 놀았잖아. 다른 애들 애기 밥 먹이고 고생하는 동안 나는 즐겁게 살았잖아. 그럼 괜찮아. 그동안 즐겁게 산 돈을 들이부어서 주변에 숑숑숑 기인을 만들던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맥을 통해서 내가 결혼을 하면 되는 거잖아. 인간은 되게 모든 인생사가 되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의자가 막 있어. 한 개씩 주인을 찾아 떠나갔어. 근데 몇 개 남았다고. 그리고 폭넓게 생각해야 돼. 연하도 있지만 난 돌싱도 보라고 말하고 싶어. 돌싱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친 편견이 있어. 편견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편견 있잖아. 난 돌싱은 싫어요. 뭐 연하는 싫어요. 뭐 능력 없는 사람 싫어요. 여러 가지 이 편견이 만드는 게 뭔지 알아? 사회가 나를 그런 편견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세상 반의 남자들이 30대 후반까지 결혼 못한 여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본인이 인지해야 돼. 내가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왜? 세상도 나를 편견으로 바라보니까. 야, 걔 뭐 성격 이상한 거 아니야? 눈 겁나 높은 거 아니야? 친정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완전 마마걸 아니야? 아니면 지 고집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런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실제로 만나본 30대 중반 이상 40대까지의 여성분들은 실제로 오히려 되게 순수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되게 안타깝다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그녀들을 힘내라고 하고 옹호하고 이러냐면 실제로 나의 경험상 그녀들은 정말 순수한 경우가 많아. 순수하게 무슨 이슈가 있어서 갔거나 아니면은 순수하게 그냥 공부하느라 그냥 일하느라 나 같은 사람을 미리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은 거야. 연애사적인 거에 영리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훅 갔어. 그리고 민망한 거야. 안 하던 일 하려면 쉬워? 진짜 5년 후에 또 결혼하고 싶다면 지금의 나를 굉장히 아쉬워할 거야.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매칭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줄 주변 인이 하나 없다면 그건 내 인생도 다시 돌이켜봐야 돼. 내가 50대, 60대는 그런 지인도 없는 삶에 내가 그런 인맥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내 50대, 60대는 불행해. 왜?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내 삶이 풍요롭게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연애도 못하고 가정도 못 꾸렸으면서 내가 그런 인맥 지인도 주변에 한 명이 없다. 그럼 나는 정말로 TV에 나오는 고독사가 내가 실현화될 수도 있는 거야. 생각을 해봐. 내가 60이 됐어. 지금은 건강하잖아. 건강이 얼마나 귀해. 근데 68이야. 샤워하다가 넘어졌어. 어른들 많이 그러거든. 어떻게 연락돼? 이런 거 발견되는 것도 다 자식들이 한단 말이야. 보통은 자식을 통해서 발견해. 왜냐면 보호자 없어요. 이게 나오잖아. 이게 아무리 친구로 맺어진다? 친구로 동관계도 잘 하지 말라고 하잖아. 적인 것도 그다음에 호적 등본 아니면 병원 뭐 납입한 이런 기록 아니면 병원의 어떤 증상 그리고 은행 거래까지도 친구는 제한이 돼.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은 보통 조카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조카는 아무리 그래봤자 남의 자식이야. 근데 차라리 나는 내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내 미래, 나 이제 진짜 다 포기다 이러면 뭐 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 큰 돈을 기부해서 거기서라도 내가 평생을 보살핌 받을 수 있거나 뭐 이런 장학금을 하면은 뭐 얼마나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난 알아봐서 차라리 그런 안정장치를 좀 해놓을 것 같아. 내가 늙어 죽을 때를 생각해서 그걸 완전한 안정장치 아니면은 왜 그런 데 비싼 데 있어. 그런 데 늙어서 가는 곳. 그런 데에도 돈을 넣어놓으라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내가 진짜 결혼 안 하기 때문에 난 죽도록 돈만 모을 것 같아. 안 그래? 그러면서 내가 늘 말하잖아. 기회는 항상 와. 우리 커플페이스 봐도 실제로 인기 많으신 분들 중에 나중에 나이가 이제 공개가 됐지만 의외로 30대 중후반이 많아. 매칭이 됐잖아. 나이 가리니까 돼버리잖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쁜 사람들이야. 일단 외모가 그렇게 안 보였기 때문에 직진한 거야. 처음부터 나이 오픈했잖아? 그런 표 못 얻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야. 지금까지 내가 억울해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 판단이 틀렸고 내가 그동안은 그래도 남들하는 어려움은 안 했고 내가 좀 돈이나 어떤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돈과 자유를 지금은 더 던지라고. 몇 배로 이자까지 붙여서 던지라고.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고 의자 뺏기 싸움이니까 의자가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맹수처럼 달려들라고.